외로웠던 것보다는 되게 돌아갈 곳이 없다, 그 말 자체가 저한테 많이 우울감이 형성하게 만들었고. 갖고 싶어가지고 내가 실제로 어렸을 때 데려와서 나는 보육원에 입소하게 자립 초기에 생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건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때는 뭐 감내해야죠. 감내해야 됐고. 솔직히 겉으로 보이는데 어른스러워요. 근데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희 이제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 되게 빨리빨리 철이 들어야 되니까. 지난해 8월 광주에서 보육원을 퇴소한 청년 2명이 연달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거주하다 만 18세가 되면 사회로 나와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 청년이라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인데요. 18 어른들의 홀로서기,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한 카페. 이곳은 고양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차를 마실 수 있는 곳인데요. 올해 25, 김초원 씨가 1년째 일하는 곳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일과는 청소부터 시작되는데요. 양말도 안 신고 맨발로 일하세요. 이러다 보면 되게 더워요, 엄청. 저는 그런데 사장님이 양말 신으라 하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게 편해요. 그야말로 발바닥에 땀 나도록 분주합니다. 손님 오셨어요? 이게 웬일인가요? 손님들이 들이닥칩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신발 갈아 신고 입장하시면 되시고요. 들어오셔서 가방이나 짐은 저기 클랑카 있잖아요. 저쪽에다 보관해 주시고요. 카드 계산 키오스크 이용해 주세요. 저희 아직 청소 안 끝나서요. 뒤쪽에서 우선은 구경하고 계셨어요. 곧 이어 들어선 또 다른 손님. 이번엔 외국인 손님인데요. 한국말 할 줄 아세요? 외국 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청소하랴, 손님 맞으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고양이들까지 말썽입니다. 누가 써? 복귀요! 엘라, 너 왜 들어왔어? 이렇게 싸울 거면서 왜 들어와? 아, 무슨. 나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고양이 집사를 자처한 초원 씨. 역시 고양이 사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 버킷리스트 하나가 독립해서 고양이 키우는 거였거든요. 초원 씨는 사실 예전 보호종료 아동이라 불리던 자립준비 청년입니다. 아동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선 이들을 말하는데요. 공포감이죠. 내가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저는 되게 그게 너무 걱정이었어요. 집은 구했긴 했는데 내가 과연 직업을 과연 구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까? 만약 이 직업을 그만두면 내가 뭘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 어느새 자립 5년 차. 이제는 세상살이에 제법 익숙해졌지만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를 떠올리면 아찔합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시작한 첫 직장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는데요. 금냉된 이제 꽁꽁 이제 상자에 치워가지고 작업은 해야 되는데 손은 안 움직여요. 여기를 찧었는데 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움직인 거예요, 손을. 억지로라도 움직여서 일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어깨 한번 주사를 놔봐야 된다고, 이게 괜찮을 수 있다고 했는데 주사를 맞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대견하다, 장하다는 말이 칭찬보다는 심한 중압감으로 느껴집니다. 부모가 없으니까, 남들과 다르게 태어났으니까 늘 일찍 철이 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는데요. 실제 보호 종료를 앞둔 4명 중 3명은 심한 두려움과 걱정을 느끼고 2명 중 1명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한다는데요. 그러나 초원 씨의 경우 어깨 위에 짐을 조금 내려놓고 보니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남한테 속지 않고 상처받지 않게끔 좀 튼튼하게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그냥 결혼까지 꼬이나는 거? 웃는 모습이 앳된 아직은 20대. 초원 씨는 지금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순간은 누구한테나 오는 거죠. 근데 그런 순간에 보통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거죠. 아이들이 뭐 밖에 나와서 살다 하더라도 굉장히 힘든 순간이 있으면 집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돌아갈 집이 없는 셈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국가에서 이제 충분한 지원들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호 종료 아동 대부분은 고등학교 졸업 후 생계를 위해 사회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취재 과정 중 만난 취업 전선의 자립 청년들의 고충을 들어보면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그들이 필요한 건 어쩌면 밥값보다 밥을 함께 먹을 어른들이 아닐까요?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원룸촌.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또 다른 자립 준비 청년 조준환 군의 보금자리인데요. 여기는 이제 제 개인용 컴퓨터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책들, 역사라든지 지리.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따로 이제 장식품들, 네. 또 이제 지리 조당의 이제 지구본도 있고 놔둔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 또 개인용 침대야. 아, 여기 이제 침대. 네, 네. 아, 작은 방 안 가득 세간이 야무지게 들어차 있습니다. 5평은 조금 안 돼서 한 제가 알기로는 4.8, 4.7 아, 그 정도? 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 읽고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지구본을 들여다보며 세계 여행을 꿈꾸는 21살 지극히 평범한 청년. 남들과 다른 게 있다면 감당해야 할 인생의 무게가 조금 더 무겁다는 겁니다. 이제 알바가 주중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말에도 알바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단기 알바?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알바를 하는 것 같아요. 주말이다 보니까. 그치. 네, 그래서 아마 웨딩홀이라든지 그런 걸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작년 3월 보육원을 퇴소한 준환 군은 잠시 먼 친척 집에 머물다 한 달 후 이 집을 구해 자립을 시작했습니다. 먹는 것부터 입고 쓰는 것,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오로지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했는데요. 근데 손가락은 지금 왜 그래요? 손가락은 그 빨래 건조대를 고치다가 살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아, 그럼 지금 다쳤어요? 네. 지금은 손가락을 다치는 바람에 잠깐 쉬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오른손이라 여간 고생이 아닌데요. 네, 일도 못하고 지금 집안일도 제대로 못한 상황이고 좀 씻지도 말가 먹지도 잘 못한 상황이에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한 2주에서 3주 그 정도? 걸린다 하는데 좀 많이 다쳐가지고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손가락이 불편하니 요리는 생각도 못합니다. 아쉬운 대로 끼니 때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데요. 배달비가 비싸다 보니까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에 많이 시켜가지고 매일 이렇게 덜어 먹고 있습니다. 아, 약간 소분해가지고. 네. 아플 때 가장 서러운 법이라고. 따뜻한 밥 한 끼 챙겨줄 사람이 없는 게 씁쓸할 법도 하건만. 자립한 지 1년이 채 안 된 준환 군은 어느새 혼자 먹는 밥이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보통 요리를 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마트에 가서 요리 재료 사서 보통 된장찌개라든지 뭐 고기를 구워 먹든지 또 제가 좀 볶음밥을 되게 많이 좋아해서 좀 볶음밥을 많이 주로 해먹는 편입니다. 아, 다치기 전에 소수 음식을 해 드셨구나. 네네. 오히려 생활비가 걱정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 최근에 좀 약간 좀 쇼핑에 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따라 옷들이 옷 한 벌에 한 7만 원, 8만 원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준환군 역시 자립수당과 주거비를 포함한 국가 지원금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합쳐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데요. 생활비는 정부에서 주거 지원비, 그냥 자립수당, 그 다음에 월세 지원비. 정부에서 지원해준 금액은 다 합쳐서 1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바비는 60만 원. 또 이제 지출비는 90에서 100만 원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네. 월세가 그렇지. 네 거의 50만 원대 나가기 때문에 전기비 또 가스비 하면은 대략 50만 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 남는 돈 한 20만 원 정도. 한 달에. 네. 보호 종료 5년 이내의 자립준비 청년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 시 근로소득의 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하는데요. 다만 공제를 적용한다 해도 자립준비 청년이 수급 자격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한 달에 134만 원 이하의 수입을 올려야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최저 월급이 191만 4,440원인 것을 감안하면 수급 자격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하는 형편인데요. 이래저래 녹록지 않은 홀로서기.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는 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저의 멘토였던 강비 멘토님 만나려고 나갈 준비 중입니다. 멘토? 무슨 멘토야? 그 보육원 아이들한테 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자리라는 건 어떤 건지 알려주시는 그런 멘토분이에요. 18살 때부터니까 이제 거의 3년 다 돼갑니다. 아, 그래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들기만 한 나날들.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이겨내야 한다지만 그래도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여럿이고 싶습니다. 제 시간에 맞춰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요. 다쳤어. 뭐 하다가? 뭐 원래 보시다가 좀 다쳐버렸어. 병원 갔어? 혼자 갔어? 병 혼자 갔지. 준환군이 고2 시절 한창 자립에 대한 걱정에 빠져 있을 때 보육시설을 찾아와 인연을 맺은 멘토인데요. 박강빈 씨도 준환군과 같은 자립준비 청년입니다. 이분은 네. 저의 멘토이자 네. 또 저의 가장 절친이기도 하고 가장 친한 형이기도 한 강빈 멘토님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동안 제가 갖지 못했던 경험, 좀 더 빨리 얻으신 경험을 저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또 자립에 대해서라든지 뭐 주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멘토. 두 사람의 인연을 맺게 해준 건 바람개비 서포터즈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보호 종료 예정 아동들의 자립을 위해 멘토, 멘티 관계를 맺고 자립 강의, 봉사활동, 역량교육 등의 활동을 하는 자립 선후배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만났을 때 준환 씨 인상은 어땠어요, 강빈 씨? 인상이요? 네. 되게 순하고 네. 원래는 뭔가를 같이 해보자고 뭔가 학습 형태로 하게 되면은 하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묵묵히 되게 잘해줬던 것 같아요. 이야기 많이 하죠. 바람개비 서포터즈를 통해 준환군은 든든한 내 편을 만났고 강빈 씨는 꿈을 견고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는 거지. 기억조차 안 나는 어린 시절부터 보육원에서 생활한 강빈 씨. 세상의 모든 아이는 자신처럼 보육원에서 자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나만 빼고 다른 아이들은 모두 부모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심한 성장통을 알아야 했다는데요. 저는 그냥 중학교 3학년 때 막 게임만 하던 시기를 지나고 꿈을 가져야겠다고 했는데 그때 진짜 못 모르고 꿈을 대기업 회장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대기업 회장은 이제 현실 감각이 깨어지니까 어렵다는 걸 느꼈지만 그때 당시에는 대기업에 들어가야겠구나라는 걸 첫 번째 단계로 생각해서 그래서 조금 더 나를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23살에 대학을 갔어요. 그렇게 늦깎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인턴십과 여러 직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됐습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는 게 목표예요.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 기업인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자립준비 청년이 아니라 청년이에요. 사실 자립준비 청년뿐만 아니라 발달장애 청년, 고립운동 청년, 그리고 최근에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탈과정 청년, 영케어로 되게 다양한 청년 계층 중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어떻게 연결해 줄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해 보고 있거든요. 저는 커뮤니티 플랫폼을 시작으로 그들과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넓은 세상, 홀로 외딴 섬에 갇혀 외로웠던 시간. 그러나 마음을 열고 옆을 보니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었습니다. 후배가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바람이 되어준 선배. 준환 군은 강빈 씨가 자신에게 그러했듯 또 다른 자립준비 청년 후배들에게 바람개비가 되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다를 게 없잖아. 강민이 형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 친한 형, 친한 형, 또 이제 때로는 또 이제 듬직한 형, 그런 형이 되고 싶어요. 자립새내기 조준환 군은 홀로서기가 아닌 함께 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충남 자립지원 전담 기관을 방문해 자립준비 청년과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도 아무리 저희가 경제 여건이 어려워서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쓸 돈은 뚝딱 써가면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해서 정부도 아주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립준비 청년들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보듬고 돕겠다는 약속. 2달 후 11월 17일 자립준비 청년 지원 보완 대책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31일 23년도 예산을 중심으로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현장과의 지속과의 소통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수당을 현재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정착금 지급액은 1,000만 원으로 지자체에 권고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000호를 우선 공급하고 학자금 대출 무이자 지원과 경제, 주거, 교육 일자리 등 자립지원 정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자립지원 전담 인력을 120명에서 180명으로 늘리고 현재 운영 중인 자조 모임, 바람개비 서포터즈에 월 1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복지법에는 크게 3가지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먼저 보호 연장 규정의 신설입니다. 기존에는 만 18세 보호 종료가 원칙이고 그 이후에는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 등의 별도 사유가 있어야만 보호 연장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아동이 원하기만 하면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보호 종료 후에 자립 지원을 보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되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3년 자립준비 청년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 간의 협업을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과 자립지원 전담 기관 같은 전문기관이 나서 민간 기관을 잇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봅니다. 전라북도에 위치한 자립지원 전담 기관. 자립준비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곳입니다. 이곳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위탁 운영하는 곳으로 민관이 협력해 자립준비 청년들의 안전한 자립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정부의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역 간 편차 없는 자립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 광역 지자체에서 자립준비 전담기관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 진학, 주거, 생활, 기술, 취업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1:1 맞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굿네이버스에서 운영 중인 희망 디딤돌 전북센터는 보호체계 퇴소를 앞둔 청소년들이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 환경과 유사한 공간과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1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럼 자립 체험실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자립체험실이고요. 자립체험실은 자립을 앞두고 있는 만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이 실제 이 생활 환경과 유사한 주거 공간에 와서 자립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렇게 1인 1실의 주거 환경을 제공해서 2박 3일 또는 4박 5일, 길게는 한 달 정도 와서 자립을 체험해 보는 공간입니다. 이곳을 통해 연간 340여 명의 자립준비 청소년들이 평등한 출발선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자립 체험과 관련해서 직접 마트에 가서 장을 보거나 요리를 해 먹거나 이런 것들도 직접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그리고 다양한 경제 교육, 그리고 부동산 교육, 그리고 진로 취업과 관련된 상담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행정 서류를 직접 떼어본다든지, 그리고 이 근처에 있는 대학교에 탐방해서 미리 대학 생활을 체험해 본다든지. 사회 경험이 전무한 채 홀로 세상 밖으로 나와 겪어야 할 낯선 경험들. 당장 공과금을 내고 서류를 떼는 일조차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임금 착취 등 범죄에 노출되거나 범죄는 아니더라도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기 쉬운데요. 이러한 내용을 이곳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전담기관이 시도별로 순차적으로 개소해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전담기관에는 사회복지나 상담 자격을 가진 자립지원 전담 인력분들이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사후관리 모니터링, 맞춤형 자립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담기관 운영을 통해서 자립준비 청년분들이 필요한 지원을 더 촘촘하게 받을 수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두 청년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자조 모임을 통해 인연을 맺은 선 후배가 모처럼 시간을 내서 만났다는데요. 무슨 일로 이 자립지원 전담기관에 방문하시게 된 건가요? 네,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는 이제 자조 모임이랑 또 바람개비 서포터즈 활동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으로서 또 요즘 이 시대 청년으로서 고민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요즘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고 또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어서 약간 취업 고민도 있고 또 이제 자립준비 청년으로서 직장 생활을 했을 때 또 어떻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초중반, 한창 대학에 다니거나 졸업을 앞둔 청년들의 화제는 역시 학업과 취업. 이번에 어떻게 성적 나왔어? 이번에도 4.5 맞기로 했어요. 잘했네. 팁 좀 알려줘. 팁이요? 팁. 그냥 공부하면 되는데. 그냥 공부하는 거. 제일 어려운 건데. 아니 근데 진짜 한 학기를 1년을 더 다녀야 한다니까 그게 고민스럽다. 근데 이게 아직 제가 진로를 못 정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해요. 고민을 나누다 보니 인생 설계도가 점차 그려집니다.
해보고 싶어가지고요. 그 시간제 강사로 해보고 싶은 그게 있어가지고. 시간제 강사 교수님이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림도 없죠. 지금부터 하나씩 해나가면은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뭐 사실.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는 미리 계획이 그려져 있네. 정부는 다양한 기관이 자립준비 청년의 사회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멘토링을 활성화하고 아동권리보장원과 자립지원 전담 기관 같은 전문 기관이 멘토링, 법률 자문, 경제 금융 교육 등을 제공하는 민간 기관을 잇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지원 사항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적인 정보 안내 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민간 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감사하게도 최근 들어 민간 기업이나 사회공헌 단체에서 자립준비 청년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많이 운영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복지부에서도 지원 의지가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민간 자립지원 활동 가이드북을 배포한다든지 또 우수 사례를 적극 홍보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이 관심이 이 차별적 시선이나 아니면 뭐 동정적 시선으로 이제 가서는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자기를 공개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항상 심판대에 서는 그런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시선. 그래서 관심은 좋지만 그런 시선을 거두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관심에서 어떻게 보면 한 명이라도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지지자가 되거나 후원자가 되거나 멘토가 되거나 이런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집으로 날아온 요금 고지서, 보호자 없이 나홀로 병원행. 갑작스레 세상에 나온 청년들은 꿈과 생계의 갈림길 사이에서 날마다 새로운 용기를 내야 하는데요. 홀로서기가 아닌 더불어 함께 서기. 그들의 당당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비디리포트 이슈본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구하라는 그런 거 생각 말고 그냥 용감하게, 내가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는 이상은 용감하게 이제 한번 내 삶을 살아보자. 잘 버텼고 이제 버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즐겁게 달리자. 찾아올 변화가 사실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까맣게 들이온 공기가 널 덮어